네, 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창조한국당 대표 한면입니다. 오늘은 5번째 특강으로서 주제는 새롭게 다가가는 제3정치의 지평, 자유적 공동체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화쟁으로 다가가는 사랑의 정치, 공동선의 정치를 펼치자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우리 익히 알려져 있죠. 불교계에서 보통 쟁점 사안에 대해서 첨예하게 견해가 과거에 엇갈리곤 했었던 그런 대립적 학설이 난무하곤 했었습니다. 이 당시 신라 말기의 원효대사는 도를 구하는 과정에서 화쟁이라는 방법을 터득했었습니다. 대사께서는 한편으로는 깨트리면서 세우지 않는 바가 없고 또 수용하면서 분별하지 않는 바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화쟁이란 방법을 통해서 이문일심, 즉 두 문으로 들어왔지만 하나의 통찰적 지혜로 귀결시키는 이런 지평에 이르렀던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이 화쟁의 방법으로 우리나라 정치 현실 속에 놓여있는 보수와 진보 진영의 행태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대안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보수 우파는 파시즘적 자유주의를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는 자유와 생명, 사유재산의 권리를 중시하죠. 특히 양심, 신앙, 집회와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을 아주 소중하게 여긴다는 점에서 열린 사회, 오픈 소사이어티로 가는 강점을 구비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보수 우파는 대체로 자유주의의 본령을 수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치명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연유로는 그들이 자유주의의 가치를 거치장으로 두를 뿐 실제로는 돈과 권력에 대한 맹목적 추구를 가장 우선시하는 탐욕의 동기를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국 사회의 부패와 반칙의 대부분은 사실 이렇게 열고 보면 영악진 보수 우파의 정당 또 시장 만능주의를 내세우는 재벌, 기회를 엿보아서 작동되는 관료주의 그리고 이런 것에 편승하는 지역 이기주의를 통해서 주로 나타납니다. 이명박 정부의 촛불시 탄압과 미네르바 구속 그리고 형님 이상득 의원의 득세와 그 가신들의 정치적 전행, 화려하게 시장시를 꾸며놓았던 성남시의 호화청사, 그리고 세금 먹는 하마인 용인시의 경전철 사업 등등 출자 총액 제한제 폐지에 따른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 이렇게 총체적 난맥상이 이런 배경에서 나타난 겁니다. 더욱 큰 문제는 미국의 개인주의적 자유주의가 우리나라의 사회제도와 한국인의 의식구조에 대거 이식되면서 사회 구성원 사이에 분열이 조장되고 이기심이 날로 커가면서 사회가 야수적으로 변모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진보 좌파는 민주주의와 평등주의를 중시합니다. 진보 좌파가 실현하고자 한 민주주의 평등의 가치는 그런 점에서 소중한 것이지요. 국민이 헌법상의 주권자임을 끊임없이 외침으로써 과거 독재를 종식시킬 수 있었고 또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그런 평등적 가치 구현은 마땅한 것이면서 옳은 조치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진보 좌파 진영 역시 정권과 정책을 통해서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에는 실패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정책적 실패를 들 수 있죠. 최대 화제거리는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었는데 이로 인해서 국민은 절망과 분노에 휩싸였었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20여 차례 발표를 했었는데 고삐가 잡히기는커녕 오히려 폭등세를 보였었죠. 관료의 제안에 휘둘리는 무능한 대처 능력 이런 것에서도 비롯된 것이기도 하겠지만 너무 평등의 가치에만 집착하는 의식구조를 갖고 있었던 것도 주된 요인의 하나였다고 보여집니다. 부자들의 불로소득에 개혁의 칼날을 들이대면서 세금 폭탄으로 비유되는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을 시행하는 것으로 접근했죠.
그런데 이런 세금의 증대는 매매 가격에 반영돼서 집값 폭등을 일으켰고 후일 전세 가격의 앙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평등주의 가치 관점에 의거해서 교정적 정의의 시각으로 다가가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최대 패착의 원인이었는데 그런 방식보다는 서민의 주거 고충을 해결하는 이웃사랑, 인애, 자비의 정책 철학적 시각으로 전 다가갔어야 했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 작은 비용으로 장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양질의 임대주택을 제공하는데 주력할 수 있었을 겁니다. 따라서 평등주의의 교정적 가치 시각으로 보면 과세를 물릴 부자가 먼저 눈에 보이게 되고 이에 반해서 공동체주의의 사랑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집 없어서 애를 태우는 빈자들이 먼저 눈에 밟히게 되겠지요. 이제 평등 또는 자유의 가치가 중요하긴 합니다만 그것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사랑이나 자비와 같은 가치가 요구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원효의 화쟁이라는 방도로 보면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 가운데 깨트릴 것은 깨트리고 세울 것은 분별하는 이런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여겨지는데 이것에 의거해서 새로운 제3정치의 지평으로 나아가는 것이 저는 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이렇게 원효의 화쟁에 비춰본 정치적 분석을 한 연후에 두 번째로는 마이클 샌델과 그 눈에 비춰본 한국 제3정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럽 대륙의 경우에 고대와 중세를 거쳐서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공동체의 미덕을 간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연유로 독일 같은 곳, 북유럽이죠. 스웨덴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사회적 연대주의, 코퍼러티즘의 전통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써 노사정 연대와 같은 것을 일궈내는데 그들 나라에서는 성공을 거두기도 합니다. 미국도 처음에는 청교도들이 삶의 형태로서 공동체의 미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미국에서 공동체 전통은 약화되면서 개인주의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미국 사회는 정치적 자유주의와 시장 자본주의가 개인주의와 결합되는 양상을 가장 첨예하게 드러냄으로써 이기심이 증폭되는 과정에 놓여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의 한 단면이 뉴욕 맨하탄 월가에서 시작된 2008년도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표출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정치철학자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로 해서 국민들에게 많이 읽혔었죠. 그 샌델은 미국 사회의 자유주의, 좀 더 구체적으로 개인주의적 자유주의가 사회를 황폐화시킨다는 것을 몹시 애석해 하면서 공동체의 아름다운 전통을 다시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자유주의가 무연고적 자아의 정치로 이행하게 되어서 많은 사회 문제를 초래하게 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무연고적 자아의 정치는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이나 타 집단에 대해서 매우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유주의가 뭡니까? 자유주의 핵심은 이성을 가진 나 자신의 선택적 상황에서 자유의사에 따른 결정을 내리고 그에 따른 것에 대해서만 책임을 질 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일본인들이 한국인 위안부에 대해서 취했던 태도에 대해서 그냥 덥석 수긍해버리고 맙니다. 전후 세대가 대다수인 현재 일본인들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과 무관하게 선대가 과거에 저지른 일에 대해서 현 세대 개인들의 단순 집합체에 불과한 일본 정부가 나서서 구태여 위안부에게 사죄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저지르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에 기반을 둔 무연고적 자해 정치는 일본 정부의 위안부 사태에 대한 거부 이런 것들로 나타나고 또 그런 것들을 그릇된 것이라고 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샌델은 독일의 국민과 정부가 일본인과 달리 나치 만행에 대해서 유대인에 대한 사죄를 지속적으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동체주의의 시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공동체주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시간축으로는 역사성을 띤 존재이고요. 또 공간축으로는 다른 사회 구성원과 더불어 살아가는 연계성을 띤 존재입니다. 따라서 정치는 연고적 자아,
유기적 연계성의 자의 시각으로 풀게 되죠. 그런 점에서 오늘날 독일 국민 대다수 역시 전후 세대가 대부분인데 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에 대해서 직접 만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신들과 그렇죠, 역사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선대가 유대인에 대해서 만행을 저질렀고 그런 점에서 자신은 조상들과의 역사적 맥락에서 출현해서 성장했기 때문에 일단의 일말의 책임을 지는 것이 온당하다는 태도를 갖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한국인들이 일본 정부의 한국인 위안부에 대한 태도를 매우 무책임한 짓이라고 비판하려면 개인주의적 자유주의를 넘어서서 연계적 자아의 정치가 이루어지는 공동체주의의 지평에 이를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이런 중용의 관점에서 자유적 공동체주의에 따른 정책을 제3의 정치 철학으로서 분별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죠. 1789년에 일어난 프랑스 대혁명의 횃불은 자유와 평등 하나 더 있죠? 뭡니까? 박애로 집약되는 구호 속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19세기 이후 정치적으로는 자유의 가치를 우파가 내세우고 평등의 가치는 좌파가 중시하는 형세로 전개되었어요. 우파는 자유주의 정치 사상을 경제적 자본주의하고 연동시킴으로써 사회 구성원 사이의 유대감을 절단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좌파는 무계급 사회를 추구하면서 공산당의 독재를 허용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더불어 박애라는 인간의 고귀한 가치도 함께 불구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박애는 성서의 으뜸 원리인 사랑이 사회적으로 구현되는 방식이고요. 그것이 동양의 유학에서는 인으로 표출되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자비로 드러났죠. 이렇게 세계의 보편 종교가 가장 중시하는 덕목을 근현대사의 정치는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현존 사회주의가 몰락한 오늘날 자유주의 정치 제도는 사회적 덕목을 가정과 학교에만 떠맡기고 있을 뿐이에요. 기껏하면 종교기관으로 가라 이런 정도겠죠. 사회적 연대주의가 폭넓게 드리워져 있는 중북부 유럽의 권역, 독일을 비롯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 등과 달리 미국은 개인주의적 자유주의가 득세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본주의 야수성이 사회에 파급되면 될수록 사회 공동체에게 좋은 공동선, 커먼 굿은 실종되기 일쑤입니다. 심지어 시장의 논리와 개인주의 정서가 학교는 물론 가정에도 침투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공동체 구성원 사이에 인애의 유대감이 실종되고 있음은 물론 서로에 대한 배려나 존중, 양보의 미덕은 갈수록 옅어지면서 그 자리에 뭐가요? 이기심과 시기, 질투, 무한 경쟁이 만연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제1 자유의 정치, 제2 평등 가치 정치를 넘어서서 제3 정치 시각으로 조망하면 사회는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정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치적 중용이 필요합니다. 중용은 양극단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알맞은 상태와 과정을 뜻하죠. 정치의 양극단으로는 우파가 선호하는 개인주의적 자유주의가 설정되어 있고요. 그 반대편에는 좌파 역시 미끄럼을 타기 쉬운, 그래서 스탈린이 저질렀던 집단적 전체주의가 놓여 있습니다. 개인주의적 자유주의는 고립적 자아를 붙잡게 되지만 역사적 및 유기적 연계성을 잃게 돼요. 그 대립항인 집단적 전체주의는 전체를 위한 연고성을 단일하게 갖게 되겠지만 자아의 고유성이 상실되기 십상입니다. 따라서 정치가 들어서야 할 바른 길은 제가 볼 때 양극단이 중용에 해당하는 자유적 공동체주의의 지평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중용에 의해서 다가가는 자유적 공동체주의 정치는 3차원적이어서 2차원적인 중도의 정치와는 다르다고 저는 봅니다. 제1정치가 자유주의의 가치를 기초로 내세우는 정치이고 제2정치가 평등적 사회주의의 가치를 기초로 내거는 정치라면 그동안 중도의 정치는 좌와 우 사이의 중간 지평, 스펙트럼 어딘가에 위치한 정치를 뜻했습니다. 근데 제가 주창하는 새로운 정치는 평등과 자유의 두 가치로서 규정되는 두 범주의 정치, 2차원의 정치가 아니라 두 범주적 가치와 다르면서 그것들을 본원적으로 규정하는 제3의 가치 범주, 즉 공동선을 구현하는 데 핵심이 되는 사랑, 인애, 자비의 미덕을 통해
인도주의적 배려와 보살핌이 이루어지는 또 하나의 가치 범주를 저는 설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사랑의 가치가 머리로서의 역할로 중심을 잡고 그 양날개로서 좌와 우에 각각 배치된 평등과 자유의 가치를 조화롭게 조율하는 새로운 중형의 자유적 공동체주의의 정치, 제3의 정치를 펼쳐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유적 공동체주의는 무연고적 자아, 고립적 자아의 선상을 넘어서서 수직적 시간축으로 역사성을 간직한 맥락적 자아이면서 또한 수평적 공간축으로는 사회 구성원과 함께 유대를 하는 연계적 자아의 지평에 들어서게 됩니다. 자유적 공동체주의는 사회제도를 통해 자유로운 개인의 연대적 덕목을 키우고 또 공동선을 실현하는 데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하는 정치를 추구합니다. 경제와 교육, 복지 등 재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을 구사할 때 자유주의나 집단주의와 차이가 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사회적 역할의 수행자가 배치되도록 할 때 역할 수행에 따른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지만 그것과 더불어 역할의 관계성에 따른 미덕진인 자를 우선시함으로써 사회적 해악이 커가는 것을 제약하면서 미덕이 오히려 커갈 수 있도록 제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성숙한 지평으로 발돋움을 할 수 있도록 사랑의 정치, 공동선의 정치를 펼침으로써 한편으로는 자유를 구강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인정이 흘러넘치는 사회를 조성하는 정치가 향후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